일 그림 한 장이 말해주는 철학의 차이. 1509년 르네상스의 거장 라파엘로는 바티칸 교황청의 벽에 거대한 그림 한 점을 완성했다. 아테네 학당 이라는 이름의 이 작품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다. 그 중심에 두 사람이 걷고 있다. 왼쪽은 플라톤, 오른쪽은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오른손 검지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다. 진리는 저 위에 있다. 이데아의 세계를 보라는 뜻이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손바닥을 펼쳐 땅을 향해 누르듯 가리키고 있다. 진리는 저 위가 아니라 바로 여기 있다. 눈앞의 현실을 보라는 뜻이다. 라파엘로는 이 두 손짓 하나로 서양 철학의 가장 큰 분기점을 보여준다. 스승은 하늘을 가리켰고 제자는 땅을 가리켰다. 그리고 그 제자의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다. 오늘부터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로 들어간다. 플라톤을 20년 가까이 스승으로 섬기면서도 그의 핵심 이론을 정면으로 반박했고 논리학, 생물학, 물리학, 윤리학, 정치학, 시학에 이르기까지 인류 지식의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댔으며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양 학문의 뼈대를 이룬 사람. 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인가? 2-1 생애와 배경.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전 384년 지금의 그리스 북부 스타게이라 스테이지아르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니코마코스는 마케도니아 왕 아민타스 2세의 궁정의사였다. 이 배경이 중요하다. 의사 집안 출신이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릴 때부터 해부, 관찰, 실험이라는 경험적 사고방식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었다는 뜻이다. 플라톤이 수학자의 감각으로 세계를 바라봤다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생물학자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봤다. 17세의 아테네로 건너가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에 입학한다. 그리고 플라톤이 세상을 떠나는 347년까지 20년 가까이 그곳에 머물렀다. 학생으로, 그리고 연구자로. 플라톤은 그를 아카데미아의 정신이라고 불렀고 학교의 독자라고 부르며 높이 평가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의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부하면 할수록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났고 그것을 솔직하게 비판했다. 플라톤 사후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카데미아를 떠나 소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며 생물 연구에 몰두한다. 이후 기원전 343년 마케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의 부름을 받아 그의 아들 알렉산드로스의 개인 교사가 된다. 그 알렉산드로스가 훗날 알렉산더 대왕이다. 세계 최대 제국을 건설한 왕과 서양 학문의 기틀을 세운 철학자가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는 것은 역사의 흥미로운 아이러니다. 기원전 335년 아테네로 돌아온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케이온 레케이엔이라는 자신의 학교를 세운다. 그는 제자들과 함께 걸어다니며 강의하는 것을 즐겨서 그의 학파를 페리파토스, 즉 소요학파라고 부른다. 걸어다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2-2 엄청난 지적 유산.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저작의 양은 경이롭다.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만 해도 논리학 저작인 오르가논, 자연 철학의 자연학과 천체론, 생물학의 동물지와 동물의 부분에 대하여, 철학의 형이상학, 윤리학의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 정치학의 정치학, 문학의 시학과 수사학 등 방대한 분야에 걸쳐 있다. 전해지지 않는 저작까지 합치면 약 200편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는 혼자서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학문 분야를 체계화했다. 어떤 역사가는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리켜 역사상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고 부른다. 3.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무엇이 달랐는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시리즈 전체의 출발점이다. 두 사람은 같은 질문에서 출발했지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다. 3-1 이데아는 어디에 있는가? 플라톤은 진짜 세계가 이 감각의 세계 너머에 있다고 했다. 이데아의 세계, 우리가 보는 꽃, 사람,
의자는 모두 이데아의 불완전한 복사본이다. 진짜 꽃다움, 아름다움, 이자다움은 저 위에 이데아 세계에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형상 폼, 이데아에 해당하는 개념은 사물과 분리된 별도의 세계에 있지 않다. 그것은 사물 안에 있다. 꽃의 형상은 꽃 안에 있고 의자의 형상은 의자 안에 있다. 이 세계를 떠나 다른 세계를 볼 필요가 없다.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물들을 제대로 관찰하면 진리에 닿을 수 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다. 플라톤에게 철학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 이데아를 향해 올라가는 것이었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철학은 이 세계를 더 깊이,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나의 친구이다. 하지만 진리는 더 소중한 친구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이 말은 그의 철학적 태도를 잘 보여준다. 스승을 존경하지만 진리 앞에서는 스승도 비판할 수 있다. 이것이 철학자의 자세라는 것이다. 3- 감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플라톤은 감각을 불신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변하고 사라지기 때문에 진짜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수학처럼 감각을 초월한 이성적 추론을 진짜 지식의 방법으로 여겼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대였다. 모든 지식은 감각 경험에서 시작한다.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관찰해야 한다. 보고, 듣고, 만져보고, 기록해야 한다. 그는 실제로 수백 종의 동식물을 직접 해부하고 관찰하며 기록했다. 오늘날 생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방법론의 차이가 아니다. 인간이 무엇을 통해 세계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차이다. 이후 서양 철학은 이 두 입장 사이에서 오랫동안 진자처럼 흔들린다. 3-3 보편자 논쟁 개념은 어디에 있는가? 개라는 개념을 생각해보자. 우리 집 강아지도 개고, 길거리의 유기견도 개고, 텔레비전에 나오는 경찰견도 개다. 이 모두를 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개다움이라는 보편 개념이 있기 때문이다. 플라톤에게 이 개다움은 이데아의 세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실제 개들은 사라져도 개의 이데아는 영원히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게 본다. 개다움은 실제 개들 안에 있다. 개들을 관찰해서 그 공통된 특성을 추출해낸 것이 개라는 개념이다. 실제 개가 모두 사라지면 개다움도 사라진다. 보편 개념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물들에서 추상화된 것이다. 이 논쟁은 중세 철학에서 보편 논쟁으로 이어지며 수백 년간 계속된다. 플라톤 계열의 실제론과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의 유명론 사이의 대립이 그것이다. 이 정도로 두 사람의 차이가 철학사 전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특징. 4-1 목적론적 세계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목적론이다. 모든 사물과 생명은 어떤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것이다. 도토리는 참나무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어린아이는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해 존재한다. 사회는 좋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목적론적 사고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의 토대가 된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기 전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 목적을 향해 제대로 나아가는 것이 좋은 삶이고 덕이고 행복이다. 4-2 중용의 원리.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가 중용이다. 덕이란 두 극단 사이의 적절한 지점이다. 용기는 비겁함과 무모함 사이에 있고 관대함은 인색함과 낭비 사이에 있다. 이 중간 지점은 수학적인 정가운데가 아니라 상황과 사람에 맞는 적절한 지점이다. 4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것이다. 4-3 분류와 체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타고난 분류학자였다. 그는 세계의 모든 것을 분류하고 범주화하고 체계를 세우려 했다. 동물을 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고 정치 체제를 군주정, 귀족정, 공화정으로 분류하고 문학을 비극과 희극으로 나눴다.
이 분류 작업 자체가 그의 철학이었다.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으로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 대왕의 관계는 역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제 관계 중 하나다. 아리스토텔레스가 13세의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343년이었다. 약 3년간의 교육 기간 동안 그는 철학, 의학, 과학, 문학, 수사학을 가르쳤다. 알렉산드로스는 스승을 깊이 존경했다. 그는 원정을 떠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교정한 일리아스 필사본을 항상 베개 밑에 두고 잤다고 전해진다. 또한 원정 중 발견한 새로운 동식물 표본을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보내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이 없었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 연구도 지금처럼 풍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는 나중에 냉각된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식 복식을 도입하고 신격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에 반대했다. 철학자와 정복자의 가치관이 충돌한 것이다. 기원전 323년 알렉산더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반마케도니아, 감정이 고조된 아테네를 떠나야 했다. 그는 아테네가 철학의 두 번째 죄를 범하는 것을 막겠다고 말하며 떠났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6점. 아리스토텔레스가 지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말하자면 끝이 없다. 몇 가지만 짚어보자. 6-1 논리학의 창시자. 그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논리적 추론의 형식을 체계화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3단 논법이 그의 발명품이다. 이 논리학은 2000년 동안 서양 학문의 기초가 되었고 오늘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논리 구조에도 그 흔적이 있다. 6-2 과학적 방법의 선구자. 관찰에서 시작해서 일반 원리를 도출하는 귀납적 방법. 그 원리에서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는 연역적 방법을 함께 사용한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이것은 현대 과학적 방법의 원형이다. 물론 그의 구체적인 과학적 주장 중 많은 것이 나중에 틀렸다고 밝혀졌지만 그 방법론은 살아남았다. 6-3 중세와 이슬람 세계를 통한 전파.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서유럽에서 거의 잊혀졌다가 이슬람 학자들에 의해 보존되고 발전되었다. 이븐 루시드 아베로에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거의 모든 저작에 주석을 달았고 이것이 12세기에 라틴어로 번역되어 유럽에 다시 소개되었다. 그 결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기독교 신학을 통합하는 스콜라 철학을 완성했다. 아리스토텔레스 없이는 중세 유럽 신학도 르네상스도 지금과 달랐을 것이다. 7점. 하늘과 땅 사이에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립은 단순히 두 철학자의 의견 차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진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근본적인 태도의 대립이다. 이성으로 올라가는가, 관찰로 파고드는가, 하늘을 향하는가, 땅을 딛는가. 흥미로운 것은 이 두 태도가 서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이성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겼고 플라톤도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출발점과 방향이 달랐다. 그리고 그 차이가 2400년에 걸친 철학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앞으로 6편에 걸쳐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를 탐험할 것이다. 진짜 존재는 무엇인가 형 이상학.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율리학.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덕 율리학. 왜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가 정치학.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논리학. 이 모든 질문이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의 실을 함께 따라가 보자. 인간은 본성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존재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첫 문장이다. 이 한 줄이 그의 철학 전체를 담고 있다. 배우고 싶고,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은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그렇다면 그 본성을 따르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다. 다음 편에서는 그 아는 것의 구조,
즉 형이상학으로 들어간다. 다음 편 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뒤집으면서 그렇다면 진짜 존재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설명해야 했다. 그 답이 진료와 형상 이론이다. 모든 사물은 재료 진료와 그것을 특정한 것으로 만드는 원리 형상의 결합이다. 그리고 모든 변화에는 네 가지 원인이 있다. 이 편에서는 이 형이상학의 세계로 들어가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왜 이 세계 자체가 충분히 흥미롭고 탐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살펴본다. 이 편 형이상학 진짜 세계는 하늘이 아니라 여기 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